좋은 사람이 총괄 본부장으로 있어야 선거에 이기겠죠.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날 오늘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박사, 김병준,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관계 오늘 궁합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종부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낸다. 언론에서 방송한 거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아마 종부세를 아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이렇게 종부세를 낸 것 같은데, 일반 2%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100만 명이 그래도 지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부에서 어떤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종부세 낸 사람은 다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쪽으로 언론. 근데 이제 일가구인데도 종부세 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 일단 세금 내려고 하면 쓸 돈이 없겠죠. 그러면 일단 그런 사람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일단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 자동차도 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하는 데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안 팔리면 그 종업원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영업자한테도 피해가 막중하겠죠. 일단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1,000원, 2,000원도 사실 아까워해요. 그건 맞는데, 물론 그 자녀들이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돈줄이 막히면 일단은 월세를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차피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든지 건물을 팔든지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2년 전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사주 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거다. 그거를 다 후손들이 감당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착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와갖고 나중에는 세금 폭탄을 안겨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제 예언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세금 폭탄을 맞은 것 같은데, 이 종부세라는 거는 사실은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이 됐고, 어쨌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 거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2%니까는 아무 국민들은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은 영향이 없더라도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경제가 침체가 되겠죠. 아무리 소비 쿠폰을 논아주면서 돈을 쓸 돈이 없는데. 그럼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했던 건 공매도 금지했죠. 그때 당시에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도 없고 하니까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2030이나 진짜 은행에서 신용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비투를 하고, 이제 주식을 작년에 안 했던 사람은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진짜 주부들도 그렇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주식을 샀어요. 나중에는 이제 오를 걸 다 오르고 이제 뒷차 탄 사람들이 문제겠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절대 주식 사지 마라. 뒷차 탄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중산층의 몰락으로 가져왔잖아요. 공매도를 쉽게 말해서 금지시켜 공매도를 풀어놓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완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러면 중산층들이 쉽게 말해서 주식에 빚을 내서 신용으로 사고,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더 하겠죠. 공매도를 치게 되면 주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신용으로 타는 반대 매매가 들어와서 이제 거지가 됐고, 또 현찰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을 해서 이자를 내면서 어때요? 주식을 못 팔겠죠. 그러면 중산층이 돈 쓸 돈이 없겠죠. 그러면 소비가 안 되면 어때요?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겠죠. 완전히 경제를 지금 망쳐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제 발전을 시킨 게 아니라 이 4년 차인데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정권을 유지하려고 재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25만 원씩 논아주면서 빚을 천조나 졌어. 거기에 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기본소득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고 포퓰리즘 선거하려다가 2030 애들이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깨달은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다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인가? 윤 후보가 한 말이 있죠. 국민들이 약탈했다 완전히.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약탈당한 거예요. 물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뭐 있는 사람들 돈 뺏어다가 세금을 해서 재난지원금 준 건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내려고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월세를 올릴 거고 전세였던 거를 전부 월세로 바꾸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최고 약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고 그렇게 종부세를 걷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완전히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 아무 불편함 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대선 후보들은 알아야 돼요. 일단 남이 홍준표 형님께서 한 얘기 있죠. 공약 내에서는 공매도 없앤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공매도는 없애야 돼요. 그러면 윤 후보도 준표 형이 공약 낸 거 맞는 건 2030 애들 일단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약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간접세, 담배세 올렸죠.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잠깐 뭐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더 많아졌어요. 통계적으로. 어차피 세금을 걷어놓은 곳간을 가득 담배세를 걷어가지고 곳간에 가득 세금을 채워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돈을 갖고 완전 물 쓰듯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가장 측근인 사람한테 진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횡령을 해서 시민들 돈을 거의 2천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근데도 사과 한마디 없어. 사과는 했구나. 근데 그걸 사과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한대.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부인이란 분께서 5급 공무원을 운전기사로 수행비서를 썼더라고. 5급 공무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비서관쯤 되는 거예요. 근데 도지사 부인이 5급 비서관에서 월급을 나갔다? 아니 비서관 두는 건 좋아요. 근데 그 5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세냐고. 그 월급이 어때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것도 쉽게 말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도지사일 때는 공무원들은 그렇죠. 도지사일 때는 인사도 있고 뭐하고 눈치 보느라고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슬슬 터져나오고 있다. 얼핏 그때 김혜경 부인 병원 갈 때 보니까 BMW 타고 나이더라고요. 마크가 제가 보기에는 BMW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득권 타파, 옛날 한나라일 때 도지사였을 때 옛날 김문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부인은 SM 하이프 혼자 운전하고 다녔어요. 누가 기득권자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 인사를 잘못해서 세금을 펑펑 쓰는 거 그런 거 사과 없고 또 대장동 문제도 그래요. 대장동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려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아니 지지율 안 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 그 원인은 말할 건 확실히 해야죠. 그게 대장동 문제, 그다음 형수 욕설 문제, 다 본인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안 오른 거를 이제는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다 손 놓고 있다. 남 탓으로 또 돌리고 있더라. 조국보다 더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말로는 이제 쉽게 말해서 할머니 손 붙잡고 눈물 흘리고 이제 감성팔이 어린애 같아. 이제 영악한 어린애에서 이제 감성팔이 어린애로 다 바뀐 것 같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절까지 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그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예를 들어서 특검하자 자기 입으로 특검하자 조건 달았다가 또 조건 없이 하자 일고 나서 아무런 협상이 없어. 특검을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박범계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특검 안 한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하려면 너무 많아요. 옛날 성남 도시개발의 사장 하극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옷 벗으라 그랬을 때
이재명한테 왔더니 말하는 게 어린애가 영악한 어린애가 거짓말하는 것만 진정성이 사과를 하는 게 저 사람 진짜 사과하나 보다 하는 어떤 진정성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깔아뭉갤 수 있어. 뭐 특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깔아뭉개면 돼. 유동규가 알아서 나오면 내가 빨리 내 보내줘야지. 대통령 되면 내가 정권 잡으면 다 돼. 아주 진짜 어린애 같은. 지금은 또 감성팔이까지 하고 있다. 또 국민의회의 쪽에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박사하고 줄다리기를 거의 3주째 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삼각관계 얘기했었죠.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김종인 박사, 이준석.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박사는 오늘 또 제가 잠깐 풀어보겠지만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김종인 박사가 갑질한다, 옥리 부린다. 근데 김종인 박사는 사실 필요해요. 그게 제 역학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 김종인 박사가 알게 모르게 보호망 역할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에서 과연 김종인 박사가 필요할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필요할까? 그러면 저는 김종인 박사예요. 물론 제가 오늘 김병준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이분은 행정가예요. 교육부 장관 했었고 이제 교육부 총리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 쪽으로 관료 출신이고 선거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필요한 사람은 선거의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나이 든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데 세월의 경험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또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선거를 이기게끔 하는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궁합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는 제가 얘기했듯이 12월 달하고 1월 초까지 굉장히 운이 나빠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 보완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김종인 박사 사주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기본이라는 건 일단 애국심이에요. 그 다음에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정권을 유지해서 국민들 어떻게든 세금 많이 물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 유지를 하는 그거보단 일단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김종인 박사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느냐? 김종인 박사 사주는 뭐냐면 신강의 상관격의 사주예요. 제가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이 상관격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소한 일, 토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토 상관격, 화토금 상관격인데 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사소한 일에 욱하는 게 있어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욱했으면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 아무리 궁합이 좋든 끝까지 이겨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상관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을 누가 건들게 되면 욱해요. 근데 욱했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평소의 모습하고 욱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상관격의 사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관격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칭찬해줘야 돼요. 아유 박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박사님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야 선거에 이깁니다. 일단 상관격들의 제일 약한 거는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할 땐 다 옳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있어라도. 그 다음에 사소한 거 갖고 예를 들어서 건드렸어. 예를 들어서 상관격들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이제 최후 통첩이다. 안 와도 된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 당대표가 또 뭐 비프렌을 생각한다. 이런 거는 정말 윤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주접던다 그러지. 그리고 욱했을 때는 말은 막 해. 나 도와준다고 한 적도 없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주호영 총괄본부장이 나서야 돼요. 첫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국민회의의 국회의원들 입단속 시켜야 돼요. 어쨌든 선거를 도와주게끔
총괄위원장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총괄 본부장이 됐으니까 저 이준석 당대표 입도 좀 막고, 김종인 박사 문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1대1로 가는 게 좋아요. 딴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다가 뭐 최후 통첩이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좀 욱한 게 가라앉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 박사를 다시 추대하자 이런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다루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선거 이겨갖고 윤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사람이 떠날 때,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 하는 마음이 때를 알아야지만이 그 떠날 때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낚시도 하고 노외, 또 정치 인재를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후배 양성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정말 이 정치판에서 때가 아주 묻은 젊은 그런 정치인이 안 나오게끔 후학이 진짜 젊은 애들, 신선하고 새롭고 또 정치를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인재 키우는 양성하면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도 물론 이제 어떤 나라가 정상화되고 공정과 어떤 상식적인 나라가 되면 아름다운 어떤 떠날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떠날 때 제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떠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후배 제자들이나 키우면서 또 역학 방송하면서 제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은 선거에 이겨야 되는 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국 사태 터져서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김종인 박사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단 사주를 제가 딱 보면 제가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가 제일 많으냐. 뭐가 제일 많아야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 파악하기가 좋고 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물토일간에 미토, 여름철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름철에 태어나서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띠가 한 13%, 월이 30%, 토가 굉장히 많다. 토가 많은 사람은 일단 장점으로는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에요. 토는.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풀어봤지만은 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토가 많으면 기가 얇다. 기가 얇으니까 여기에 또 천간에 식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말에 자존심. 이 사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목이 용신인데, 목이 본인한테는 어떤 자존심, 그 다음에 관운, 명예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내가 필요한 건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예심도 강하고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다.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이 많다 그래도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왜 경제 쪽으로 박냐면, 이 물은 나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거든. 재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재물을 되게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헛되게 쓰지는 않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외모적으로 제가 볼 때도 저는 외모를 보면 대충 이제 보는데, 이 사주는 토가 많기 때문에 먹기는 되게 잘해도 이제 금이 조금 없고,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금수목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땅은 넓은데, 넓은 땅에 몇 월달이에요. 햇볕은 없지만 여름에 태어난 걸 주시를 해야 돼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름철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지하수도 작고 나무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본인인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땅이 넓은데 물이 없죠. 물이 부인이에요. 지금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채물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의 약점은 뭐겠어요? 이 물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죠. 그럼 부인 말을 되게 잘 듣겠죠. 내가 소중한 사람 말은 잘 듣는 거예요. 부인을 조금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약점이거든. 그럼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되게 소중히 여기니까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부인 말은 듣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처복이 있고,
이게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복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거든. 필요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굉장히 소중하겠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 1,000원, 2,000원도 쉽게 말해서 소중하게 쓴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렇게 칩과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하수가 있어야 물이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사주는 활동가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일상생활이라는 게 정치예요. 뭔가 움직여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활동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물이 있어야 이 나무가 자라겠죠. 그늘이 돼서 이렇게 이 햇볕도 가려주고. 그러면 이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 나무는 본인한테 쉽게 말해서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인 거예요. 얘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지금 멋모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최후 통첩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뭐 제2프레는 김정부 약사를 제끼고 제2프레는 딱 이준석이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은 정말 윤석열 후보한테는 궁합이 나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박사를 이간질시키는 자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저는 알아요 사실은. 너무 자기 정치와 당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그래야 자기가 당권을 잡고 국민의 예산이 500억이에요. 그거를 막 지방선거까지 해서 자기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는 절대 궁합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저격이나 하라. 평론가로서 저격만 하면 되는 그런 사주예요. 한마디로. 자꾸 뭐 본인이 껴들어서 무슨 제2프렌을 한다 뭐 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쉽게 말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은 어때요? 윤석열 총장은 조직은 쉽게 말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사를 잘하면 돼. 지금은 어쨌든 조직 관리는 김종인 박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공약을 내세우고. 특히 공약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공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남이 공약, 준표 형이 뭐 담배값, 옛날 그 할 때 담배값 내리자는 그것도 좋은 공약이에요. 그리고 원전 다시 세계 인류로 한다는 그런 거. 지금 원전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세계 1위 기술자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재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다시 다 월급 많이 줘서 인재들 다 불러들여서 원전 발전시키고. 그러면 이 상관격의 성격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소한 거에 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일단은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자꾸 어린애처럼 달래줘야 되는 사주가 상관이에요. 욱했을 때는 아유 박사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고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되려면 자존심도 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비율 맞춰줘야 돼요. 지금 총선에서는 사실 졌지만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잖아요. 김종인 박사가. 조수진, 김은혜 정말 진짜 유능한 국회의원들을 많이 공천을 해서 그나마 지금 국민회의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하고의 궁합은 어떨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없는 게 이 땅하고 햇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화하고 토가 많은 사람은 어쨌든 윤 총장한테는 이익을 주는 거야. 40% 정도는. 궁합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김종인 박사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내년도는 지금 대운이 물이 들어와 있어. 그럼 어쨌든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60% 지금 대운이야. 거기에 2022년 되면 이민이 되는 거예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같이 가야 윤석열 총장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총괄 본부장 운은 나쁜 사람이 되게 되면 선거에 치겠죠.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김종인 박사를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종인 박사와 같이 가야 돼요, 운이. 왜 그러냐면 12월부터 1월까지는 윤 총장이 비가 오면 윤 총장한테는 땅이 진흙탕이 되고 불이 꺼져. 굉장히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된다고요.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이 옆에서 그 운으로 나쁜 어떤 그 달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총괄 본부장으로 있어야 선거 이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다 입단속 시키고 언론에 김종인 박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두 분이 알아서 해야 된다. 거기에 중재를 주호영 총괄 본부장이 이준석 입 맞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입 막고, 그러면 또 주호영 총괄본부장이 잘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된다.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김종인 박사 하는 얘기 있죠. 여기 비교하니까 김병준이 상임위원장. 아유, 그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왜?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거야. 같이 동격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어떤 인물 동격이 아니라 선거 쪽에서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김병준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김종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궁합적으로는 사실 김병준 그 상임위원장도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금으로 태어났는데 목화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주예요. 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총장한테는, 윤 총장은 화하고 토가 없으니까 화가 많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은 돼요. 잘 제가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반대로 김병준이 상임위원장 사주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 이 사람은 토금이 필요해요. 토금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김종인 박사하고는 이렇게는 궁합은 또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병준이 윤석열 총장 이렇게 봤을 때는 윤 총장은 땅만 조금 있지 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 쪽에서는 윤석열이 궁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삼각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조그만 금덩어리예요. 근데 땅이 없어. 거기에 불이 굉장히 강하고 땔감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금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다루기는 쉬워요. 신약사주들은 되게 착하고 남의 말을 또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주고, 그런 쪽으로는 사실 윤 총장이 대하기는 훨씬 편하죠. 어린애처럼 욱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또 토가 없죠. 이 토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교육계통. 그러니까 이 토가 없으니까 교육계통의 어떤 부총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 화가 많으니까 빠릿빠릿하고 이해력이 강하고 분석력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 다음에 땔감이 많으니까 보수적이고 정신력이 강하고, 그 대신 처복은 없다. 처자식복은 없다. 이런 사주는. 왜냐면 내가 조그만 금덩어리 고기라고 생각하면 숯불집에 가면 불이 강한 거야. 거기 땔감도 많아. 그러면 이 불이 강하면 어때요? 이 고기를 다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되고 처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사주는 뭐가 단점이냐면 아직까지 대운이, 그동안은 쭉 대운으로 살다가 운이 나쁜 게 산 거를 한 5년 동안 나쁘게 살았어요. 대운이 아니었어. 지금 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운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년이나 돼야 대운이 들어와요. 내년 후반이나 돼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책임 총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외곽으로 좀 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년 1년 운도 이민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고기가 타버리겠죠. 그러면 내년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년 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역학으로 풀었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한테는 김종인 박사가 제일 필요해요. 아무리 옥리를 부리고 아무리 갑질을 하고 그래도 지금은 같이 갈 사람은 김종인 박사. 나라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김종인 박사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발 좀 국민의힘 그 의원들 입단속을 시켜야 돼요. 언론에 자꾸 나가면 조금만 얘기가 나오더라도 김종인 박사는 욱하거든. 욱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씩 툭툭 던져. 화가 나니까. 상관들은 욱하면 나머지 주변을 생각을 안 해. 일단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무조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단점이야. 근데 이렇게 화토 상관격들은 뭐냐면 일은 굉장히 일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선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존심 꺾고 아까 제가 다루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좀 잘 다루셔서 왕관을 쓰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